2014 복지를 말하다. 안녕하세요. 손주은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그리고 광산구인데요. 이 5개 구들 가운데 광주 교육의 중심이자 또 정부에서 지정한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구인데요. 작년에는 특별히 그 우수 특구에 선정이 됐다고 해요. 전국 유일하게요.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모든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남구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광주광역시 최영호 남구청장님,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미남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복지TV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남구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또 남구 발전, 우리 지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고 또 이렇게 4년 동안 소임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제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다 바쳐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언제나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가는 구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달이 지났어요. 민선 6기가 시작한 지. 네. 5기 때에 물론 너무너무 잘해주셨지만 또 6기를 맡는 책임감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6기 때는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민선 5기 때 구청장 처음 제가 출마하면서 39개의 공약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구청장을 하다 보니까 더욱 많은 사업이 보여서 89개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들을 다 이제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골자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 백운광장이 우리 남구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도심으로서 쇠퇴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운광장 주변을 통한 도심재생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남구 앞으로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우리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한 후에 교통 대체 문제, 그리고 백운광장 지하철 역사와 관련된 역세권 개발 문제, 그리고 구보훈청 보훈병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남구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백운광장을 관통하고 있는 푸른길 공원을 어떻게 우리 강주의 대표적인 명품길로 조성해서 외주인들이 찾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하는 게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우리 남구가 가장 큰 취약점이 경제적인 산업 기반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광주에서 차지하는 전체 인구 비중은 거의 15%에 육박하지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할 정도로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산업 기반을 어떻게 확충하고 또 좋은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게 2번째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이제 그린벨트 예제를 통해서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또 기존의 송암 산업단지도 기존의 자동차 정비 공장 중심에서 문화산업 컨텐츠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문제, 이게 저희들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데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일, 이게 이제 저희들로서는 2번째로 큰 과제고요. 그리고 3번째는 방금 사전에 좀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입니다. 우리 남구는 전체 면적의 64.3%,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혁신도시하고 연계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단지, 그리고 또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와 관련된 뭐 튜닝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주민 결정형 행정 시스템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 단계에서 이제 정착 단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어떻게 주민 결정을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주민 결정 형태를 만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을 매뉴얼화해서 이게 이제 우리 구정 전반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믿음, 약속, 신뢰에 대한 걸 잘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증거가 있잖아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 매니페스토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정치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공적인 약속을 얼마만큼 잘 실현하는가가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자치단체의 방향을 어림잡아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구청장 출마할 때부터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혁신하고 발전시켜 갈 것인지 하는 이런 다양한 이런 안들을 고민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공약을 잘 이행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4년 연속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약 이행을 잘 하는 것도 결국은 구청장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함께 해주는 우리 공무원 그리고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의견도 제안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 이 3박자가 맞아질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선 6기 때도 더더욱 제가 89개 공약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최용호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란 어떤 건가요? 네, 그 복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저는 지탱하는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빈부의 격차라든지 사회의 양극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감으로써 국가를 유지시키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저는 복지 업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복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사실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 양극화를 줄여가는 차별을 줄여가는 이런 게 반드시 저는 필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2분의 1 이상이 복지 예산이고 업무의 3분의 1 정도가 사회복지 업무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복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구청장으로서도 어찌됐든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에 더욱더 관심 갖고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제가 석사 과정을 사회복지로 했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사회복지 관련한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들을 통해서 복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노인 인구가 13%나 되더라고요. 네,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광주의 평균이 7%라고 들었는데 남구는 조금 비중이 높은 만큼 노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시책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에게 공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년마다 한 15% 정도씩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렇게 늘려서 현재는 1680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한 2200명쯤 되셔요. 그래서 아직도 600명 가까이 그런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됐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 구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운영비 지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어르신들 복지를 우리 구청에서 살필 때 가장 중심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구는 노인 인구 대비해서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출입하시는 분들은 75세 이상이 되셔야 이렇게 출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노인 인구를 가정을 한다면 거의 한 50명당 경로당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르신들 복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아서 거점 경로당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5개, 6개 경로당이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우리 남구가 최초로 지금 주월동에서 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공간들을 우리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좀 새로운 노인 복지의 모델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남구 노대동에 보면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이 있어요. 노인들의 메카다,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네.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한 곳에 그런 좋은 시설이 모여 있는 것으로는 아마 세계 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으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노대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등록 회원 수만도 한 6만 명이고, 또 하루에 평균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숫자도 한 6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관,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이제 고령 체험관, 그리고 이제 치매병원, 또 류마티스 관절염 병원까지 구축되어 있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 복지와 관련해서는 거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구에서 자랑할 만한 게 교육이잖아요. 맹모 남구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교육의 메카가 돼가고 있는데, 특별한 교육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제 남구가 문화교육 특구로 지정이 돼서 그 여러 가지 특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와 가정 이외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또 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우리 자치단체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은 역시 공원, 어린이 공원을 비롯해서 공원과 도서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남구의 거점 도서관을 현재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거점 도서관, 큰 도서관이 3개가 있었는데 이걸 6개로 지금 늘려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공립 작은 도서관을 한 20개쯤 특화 도서관을 만들 계획이고, 또 현재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46개의 사설 도서관을 네트워킹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16개 동에 어린이 공원이 없는 데가 한 5개 동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5개 동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을 그동안에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앞으로의 어린이 공원은 실질적으로 수요자인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가는 일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어린이 공원 조성은 철저히 우리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문화교육 특구에서 특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또 주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 특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카리나 대합주도 주민주도용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2014 복지를 말하다. 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님, 최용호 남구청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복지 롤 모델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특별히 복지 롤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복지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정부라든지 또 광역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잘 모색하고 또 발굴하는 것이 또 우리 구청장의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롤 모델을 보기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잘해가기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적인 복지 계획들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복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의 롤 모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푸른 길을 관광명소로 또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세요. 그 폐선 부지를 푸른길 공원으로 바꿨는데 이걸 또 다시 관광 명소화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이. 네, 지금 현재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단계에 있고요. 네. 이제 우리 푸른길이 지금 현재 우리 광주 시민들을 위한 좋은 힐링 공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 더 이상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푸른길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광주의 관광 자원으로 저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길 공원이 남광 고가도로에서 저기 동성고까지 4.2km 구간인데 우리 남구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선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세계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곳을 활용해서 그 주변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의 하나의 명소로 지금 만드는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이제 관광산업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이제 뭐 찻집의 거리 또는 뭐 음식의 거리, 또 커피숍의 거리, 또 뭐 쇼핑거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들을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므로써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이런 곳들처럼 외지 사람들이 찾고 머무르는 이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갈 계획이고요. 또 그 주변 환경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도심 재생 사업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구 신청사의 지하수가 상당히 좋은 지하수가 하루에 한 400톤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실개천을 만드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9월 중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남구의 양림동 하면 우리 남구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또 현대 옷을 입히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양림 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민자까지를 포함해서 한 37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2단계 사업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3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체가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시에서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지금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림 역사 마을이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치우쳐서는 앞으로 양림 역사 마을을 잘 조성해 가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림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 그 지역의 가장 정서에 맞는 그런 사업 꼭지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갈 계획이고요. 이제 오히려 하드웨어 측면으로 더 강화를 한다면은 우리 광주에는 한옥마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장우 최승호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가 좀 계획을 수립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복지면 복지, 정말 하루하루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실 텐데 앞으로의 포부, 끝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구청장으로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 남구 행정의 방향은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조그만 문제까지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고 또 사업의 집행 과정에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제도를 정착화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노력을 해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있는 현장에는 우리 그 민원이 있는 분들이 직접 구청에 오실 필요 없이 저희 구청에서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런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 오기 때도 제가 388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왔는데 민선 제가 6기 때는 공약을 한 1000번쯤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중심은 주민에 둔다. 이게 이제 저희 구청의 생각이고 민선 6기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뵈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그을리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보여주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최용호 남구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의 편에 언제나 서겠다는 우리 남구청장님 뵈니까요. 22만 구민들의 선택이 절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